예, 안녕하세요. 저 산업기술평가관련의 박용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산업기술 R&D 의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것 때문에 지금 이 제도가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기조는 대외 의존형 산업 구조를 탈피하겠다라는 기조 아래서 저희가 크게 네 꼭지로 제도를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수요 공급 기업 간 강력한 협력 모델 구축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수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대기업이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했냐면, 대부분 기술 개발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서 쓰여지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은 그 기술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뜻 써주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도 안 쓰는 기술을 해외에서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대기업을 수요 기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현재에는 만약에 총 10억짜리 사업이라면 정부 출연금으로 대기업에 주는 돈은 한 3.3억 정도가 되고 6.7억 원은 대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였어요. 근데 그거를 수요 기업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수요 기업으로 들어와서 중소중견기업이 만든 제품을 써주겠다라고 하면 완전히 역전시킨 거죠. 기존에 3.3억 원을 정부 출연금으로 줬었는데 그걸 6.7억 원으로 증대를 시켜주고 3.3억 원만 대기업에서 부담하는 걸로 규제를 이 규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기업 협력 인센티브 강화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수요기업,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이 공급기업, 중소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게 되면 R&D를 우선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좀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개발 제품을 수요기업이 구매하게 되면 그 컨소시엄, 기술 개발을 한 컨소시엄, 나중에 기술 개발을 다 완성을 하시고 나면 사업비 쓰신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기술료라는 명목으로 정부에다가 다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 기술료를 감면해드리고, 그리고 향후에 과제를 하실 때 우대 배점을 드리는 걸로 저희가 좀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정책 지원, 정책 지정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일반 기업들한테는 조금 좀 덜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이 정책 지정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시급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 기술이나 그런 제품이 있을 때 정부에서 그냥 어떤 거를 어디서 얼마의 예산으로 개발을 해라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해주세요 하고 공모를 하는 방식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방법이나 절차들을 규정에 담는 것으로 좀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외부 기술 도입 적극 지원 로 핵심 기술을 조기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하시는 데 있어서 100% 그 기업에서 개발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좀 원천 기술 같은 것들은 해외나 아니면 국내 다른 기업에서 사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 이후 단의 기술을 개발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도 기존에 어느 정도 제도는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최대 5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제도가 좀 바뀌었고, 필요하다면 50%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도 평가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돈을 쓸만하다, 충분히 가져올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50%가 넘어서더라도 기술을 사와서 기술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 강화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경쟁형 과제와 그리고 어떤 복수 지원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경쟁형 과제라는 거는 기존에도 제도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미약했었는데 그걸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고, 이 경쟁형 과제라는 거는 최초에 처음에 과제를 시작을 할 때
2개 내지 3개의 컨소시엄을 뽑아서 똑같이 시작을 시킵니다. 똑같이 시작을 시키고 중간에 1, 2년이 지난 후에 중간 점검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똘똘한 놈, 한 놈만 살리고 나머지는 과제를 죽이고 그 똘똘한 놈 한 놈만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고, 복수 지원 허용, 요 부분은, 어떤 저희가 품목을 하나를 일반적으로는 한 개 품목에 대해서, 한 개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라면 복수의 컨소시엄을 다 지원을 해서 기술 개발을 성공시켜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중복성을 굉장히 철저하게 따졌습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을 했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원 배제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떤 뭐 스펙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술은 유사하지만 조금 뭐 새롭게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면 저희가 그런 것들도 좀 더 중복성을 완화시켜서 기술을 한번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과제 지원을 저희가 해드릴 때는 주관 기업이 있고 그리고 참여 기업들 참여 기관, 뭐 학교나 기업들을 같이 한꺼번에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시급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관 기관만 먼저 저희가 뽑고 그 주관 기관이 선정된 후에 나중에 관련되는 참여 기관들을 각자 알아서 선정을 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여 기관을 뽑을 때 필요한 경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고요. 과제를 수행을 하시다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기존에는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가 시에 중간 평가 시나 그런 때 평가위원회에서 스펙이 좀 낮으니까 현 상황에 맞게 좀 더 조정을 하세요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저희가 권고를 해드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지금 새로 개정된 규정에는 주관 기관이나 그런 곳들이 먼저 이 스펙을 좀 뭐 제시를 하고 목표를 변경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연구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 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성실 수행이라는 건 완전히 과제를 실패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제재 조치가 당연히 있었고요. 이 성실 수행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행은 하셨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라고 해서 이 부분 성실 수행도 저희가 사실은 실패의 개념으로 봤었고 그래서 이 성실 수행을 2회가 누적이 되면 성실 수행이 2회가 누적이 되면 3년간 정부 R&D 참여하시는데 제재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재 조치, 성실 수행 2번으로 인한 제재 조치를 받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연차평가 제도가 있었는데 그 연차평가 제도를 저희가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중간중간에 어떤 컨설팅을 받고 싶다. 우리가 과제를 이렇게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고 싶고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먼저 저희 쪽에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컨설팅 형태로 이 진도 점검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연구자분들에게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형태로 규정을 좀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중회장에서 또 제가 가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저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